아,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프린트 받으셨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계산 문제를, 원래 계산 문제는 안 나가거든요. 근데 원장님이 이제 할 거 다 하라 그래서 일단은 수용급여성 계산 문제가 두 문제가 떠요. 그죠? 그래서 프린트를 오늘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 문제하고 1번하고 그 다음에 1, 2번, 이 두 가지가 뜨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산 문제를 본다면, 계산 문제는 나온다면은 굉장히 이제 10문제가량 출제되는 적도 있었어요. 작년에 9문제가 나왔는데, 계산 문제를 안 하게 되면 합격을 못 하거든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1분 안에 풀 수 있는 문제를 가야 되는데, 자, 지금 요거를 풀기에는 조금 지금 실력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기본서 112페이지를 넣어놨거든요. 기본서는 다 갖고 오셨죠? 같이 한번 보세요. 112페이지에 밑에 문제가 있긴 해요. 문제가 있는데, 112페이지 문제는 약간 제가 예상했지만 분수가 나왔었어요. 분수.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똑같습니다. 문제 유형은 똑같으니까 일단 이제 1번하고 2번.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문제 배정이 됐다는 거는 거의 100% 시험에 나오는 계산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잡으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보는데 하여튼 읽어볼게요. A 지역의 오피스텔 공급량이 QS가 3P가 있다. 그 다음에 A 지역의 오피스텔 함수가 수요 함수가 QD1이 있고, 자, 이로 변했다. 이때 A 지역의 오피스텔 시장의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은 얼마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P는 가격인 건 알고 계시죠? QD1은 이 D가 그냥입니까? 이건 수요량입니까? 수요고 QD2로 바꿔서 다음 중 이제 어떻게 되느냐를 제가 이제 응용 문제로 작년 문제는 왔는데 이렇게 가요. 뭐 우리가 그래프 그리는 건 좀 그런데 균형이라는 걸 배우셨죠? 균형은 누가 만나야지만 균형을 이뤄요. 수요하고 공급 만납니다. 그러니까 원리를 먼저 아시는 게 좋아요. 그럼 공급하고 수요가 만나서 여기서 균형을 이루는데, 자, 지금 여러분들이 QS라는 단어가 있죠. QS가 얼마죠? 불러보세요. QS 이꼬로 3P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 상태에서 지금 하나가 있는 것이, 자, 수요가 하나예요? 공급이 지금 하나예요? 공급이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수요가 변한다는 얘기예요. 공급은 그대로 있고. 그럼 이 상태에서 어떻습니까? 수요가 바뀌어서 수요가 증가될 수 있고 감소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죠? 그럼 우리가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증가하면 그냥입니까? 다 같이 올라갑니까? 다 같이 올라가고 감소는 다 같이 내려가잖아요. 그죠? 그럼 자,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약간 요령인데, 자, 지금 요거 3P가 공급인 건 알고 계시겠죠? 그럼 QD가 수요가 안 바뀌나요? 바뀌나요? 바뀌죠. QD1이 얼마예요? 불러보세요. 1200 마이너스 P. QD2가요. 1600 마이너스 P가 되거든요. 그럼 우리 시험 문제는 오지선다라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찍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보통 여기 P를 같게 만들어요. 그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1200에서 1600으로 올랐죠. 그럼 그냥입니까? 양이 늘어납니까? 늘어났죠. 그럼 수요가 증가됐다라는 파트거든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우리가 수요가 증가한다는 건 이쪽으로 움직이는 거 아시겠죠? 그럼 가격이 하락한다, 가격이 상승한다. 상승하고 양도 증가 쪽으로 찾으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럼 1번서부터 5번까지 간다면 가격과 양이 그냥입니까? 다 같이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걸 찾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힌트를 줬는데 이번 문제는 요 P를 좀 바꿔냈어요. 제 야매를 좀 봤나 봐요. 그죠? 그럼 어떻습니까? 이 상태에서는 수요가 감소다, 수요가 증가다. 증가거든요. 그럼 가격도 그냥 있어요. 가격도 상승을 해요. 상승하고 양도 어떻게 된다? 증가를 하거든요. 요거 이해가시겠습니까? 그럼 가격 하락, 가격 상승. 가격 상승하고 양도 증가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움직이는 게 어디 갔지? 없구나. 그러니까 시간이 좀 들더라도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가 Q에서 3P인 건 알고 계시죠? 따라서 공급이 불변이다. 공급이 불변이에요. 불변인 상태에서 수요가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이 불변이고 한쪽이 바뀐 걸 낸단 말이에요. 둘 다 바뀌는 거 안 냈거든요. 그죠? 이렇게 해서 공급이 불변인 건 알고 계시겠죠? 그죠? 이 상태에서 그냥입니까? 수요가 바뀝니까? 바뀌어요. 근데 우리가 기출문제에서 항상 요 P랑 같다는 거는 답의 숫자가 적어졌어요? 더 많아졌어요? 많아졌다는 건 수요가 감소했다? 증가했다? 증가했어요. 그럼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가격도 하락한다? 상승한다? 상승하고 양도요. 증가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만약에 시험 문제가 오지선다에서 나왔다면 가격이 그냥입니까? 가격도 상승을 합니까?
상승하고 양도 같이 움직인다는 거죠. 이거 이해가시겠죠? 근데 잠깐 우리가 재작년에 제가 작년에 이제 했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분수로 나오게 되면 또 그 구하는 게 있거든요. 그죠? 분수로 나온 게 이제 작년에 있는데 그렇게 보시고 보통 P를 같게 줬어요. 그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아까 천천히 가볼게요. 자, 다음 째 하나인 걸 올려라. 하나인 걸 올려요. 3P가 하나죠. 수요가 바뀌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바뀐 건 아시겠죠? 그럼 요거를 다음 같게 한다. 같게 해요. 그죠? 그러니까 QS가 3P하고 QD1이 1200이 그냥입니까? 이게 같습니까? 같아요. 같으면 균형이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그럼 요거 같게 하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프린트 있으니까 볼게요. 1200 마이너스 P는 3P가 돼요. 저번 시간에 왜 P는 모은다는 거 기억나시죠? 모으니까 몇 P가 되겠어요? 4P가 되겠고, 그럼 P에서 4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1200을 4로 나누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300. 300이 가격이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가격이 300이다. 이렇게 본다면, 자, 볼게요. 이거를 여기다 대입시키지 말고 이쪽에 대입시키는 게 빨라요. 그죠? 자, 그러면 300의 3배잖아요. 3, 3은 9. 그럼 양은 얼마가 되겠어요? 900이 되겠죠. 여기 가시겠습니까? 근데 균형점이 그냥이에요? 변해요. 변하죠. 그러니까 잘 보시게 되면 여기서 이쪽으로 변했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냥입니까? 수요 함수가 바뀝니까? 바뀌죠. 그럼 이걸 같게 할 수 있잖아요. 이거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럼 3P는 1600 마이너스 P죠. 그럼 그냥인데요. P는 모아야 돼요. 그럼 몇 P가 되죠? 4P가 되고 1600이 되니까 이걸 4로 나누죠. 그러면 얼마가 되겠어요? 400이 되겠죠. 근데 빨리 푸는 방법은 자 이거를 여기다 대입시키고 여기다 대입시키면 똑같거든요. 근데 빨리 푸는 방법은 여기다 대입시키면 양이 빨리 나오겠죠. 그러면 400의 3배는 얼마예요? 1200이 되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가격은 얼마에서 얼마로 바뀌었어요? 300에서 400. 자, 그럼 얼마만큼 상승했다? 100만큼 상승을 한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양은 어떻게 돼요? 양은 900에서 얼마로? 1200. 그럼 얼마만큼? 300만큼 좀 증가가 된 거죠. 잘렸는데 제가 다시 좀 편집을 할게요. 아시겠죠? 이렇게. 요거 별표를 3개 치시기 바랍니다. 3개.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나와요. 그래서 요거 좀 안 되시지만 그다음 이제 우리 참 잘 되신 게 편집을 잘 되신 게 밑에 보시면 빈칸 있죠. 빈칸에다가 해놓으시고 연습을 좀 하시는 게 좋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지금 일단 저도 이제 종로 방문각에서 강의를 하는데 보통 다른 선생님들이 계산 안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원장님이 그냥 할 거 다 하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잡는 게 좋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조금 힘드시더라도 지금 잡아놓으시면은 1차를 잡기가 빨리 편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여기 삼각형 구도가 두 개인 걸 올려요? 하나인 걸 올려요? 하나인 걸 올리는 게 키포인트거든요. 아시겠죠? 그럼 하나인 거 올리고 그냥니까 얘가 바뀝니까? 바뀌어요. 그럼 좌측에다가 얘 집어넣고 우측에다 얘 집어넣고 같게 한다는 거죠. 파이팅 하십시오. 요거 그래서 이렇게 가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다음에 요것도 이게 오지선으로 나오기 약간 찍는 방법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시고 그 밑에 있는 우리 요 기출 문제는 아직은 여러분 분수로 풀기에는 좀 힘들어요. 분명히 제가 예측을 했는데 작년에 분수로 나온다고 얘기했거든요. 그 분수를 약변에다가 2분이니까 2분 곱하면 되는데 그건 아직 보지 마시고 요 문제만 좀 철저히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해하셨죠? 요거 100% 나온다고 했나요? 네,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얘는 안 뜨면 출제원 자격이 없어요. 아시겠죠? 그죠? 그럼 내년에는 제가 봤을 때는 한 10문제 정도 예상해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계산 문제는 1분 안에 풀지 못하는 건 그냥 버리세요. 따라서 버려라. 버려요. 이거를 못 푸는데 그걸 풀면 안 된다는 거죠. 저기 동감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데 그걸 풀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거는 여러분들 이게 안 돼서 이게 틀리는데 그것까지 틀리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 맞추시는 게 바랍니다. 이해하셨죠? 이렇게 꼭 하세요. 하시고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제가한테 와서 또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여러분들 지금 강의를 한다는 자체는 아주 기초적인 거거든요. 기초적이니까 모르시면 와서 또 질문을 하시고 제가 또 이렇게 1대1 또 가위를 해드리거든요. 그죠? 그래서 AS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삼성을 좋아하는 게 삼성 AS 굉장히 철저해요. 그죠? 그럼 지금 내가 가리키는 것보다 1대1로 가위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질문 3번 하면 제가 커피 사드리기도 할게요. 돈밖에 없는 놈이었죠. 그래서 이해하셨죠? 그죠? 다시 할게요. 그냥입니까? 하나를 올립니까? 올려요. 그러니까 가장 키포인트가 이거예요. 하나를 올리고
바뀌는 걸 좌측 변화 전과 변화 후로 바뀌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냥입니까? 하나인 거 올립니까? 하나인 거 올려요. 보통 공급이 하나거든요. 하나고 지금 수요가 안 바뀌어요? 바뀌어. 그럼 바뀌기 전을 어떻게 됩니까? 좌측에 놓고 여기다 우측에 놓고 그다음에 같게 한다. 같게 하죠.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같거든요. 그러니까 몇 번만 하시면 되거든요. 이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럼 요것도 마찬가지죠. 나중에 요거 염두되시면 그냥입니까? 하나인 걸 올립니까? 하나인 걸 올려요. 그 나중에 이제 요것도 지금 112페이지 가시면 제가 풀겠다는 게 아니라 박스에 보시면 공급이 하나예요. 그다음에 하나인 거 올린다. 하나인 거 올리고 지금 수요가 바뀌죠. 바뀌는 체제에서 이쪽 놓고 이쪽 놓고 풀면 되는데 분수가 나왔기 때문에 약간 난이도는 있어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분수까지 제가 찍었어요. 분수 무조건 틀 거다. 왜냐하면 감정평가 시험 문제 분수로 나왔었거든요. 아시겠죠? 그죠? 근데 요거는 조금 여러분이 요거부터 하시고 분수는 이제 나중에 이제 가니까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무조건 전 뜬다. 이거 안 내면 출제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럼 이거 반드시 안 맞춰야 돼? 맞춰야 돼요. 맞춰야 돼요. 1분 안에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요령은 자 볼게요. 아까 요령은 또 하나 가르쳐 드린다면은 자 지금 보세요. 자 지금 수요가 바뀌었어요. 그럼 수요가 증가하거나 수요가 감소하기도 하죠. 그럼 따라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죠? 다 같이 올라가거나 다 같이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여기가 그냥입니까? 여기가 P가 똑같죠? 그죠? 그냥입니까? 숫자가 늘어났습니까? 그럼 수요가 증가거든요. 그럼 가격 상승 양도 증가를 찍으셔야 되는 문제예요. 아시겠죠? 근데 제 강의를 듣고 이 P를 바꿨단 말이에요. 그죠? 제가 또 야매를 하니까 출제원이 이거 바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죠? 근데 두 번째 문제는 약간 좀 어려워요. 그래서 두 번째 문제는 요 문제인데 요게 이제 기본서에 있는 126번이거든요. 126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기본서 가면 126페이지에 가시면 126페이지에 밑에 예제 문제 하나가 있을 거예요. 찾으셨죠? 자, 이 똑같은 문제인데 난이도는 그 예제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똑같은 문제 어렵고 그 다음에 강의 속도는 요 정도는 괜찮나요? 그래서 왜냐면은 제가 이제 막 염라한테 많이 또 가리키려고 하니까 막 말이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천히 좀 가고 웬만하면 이제 천천히 가서 어차피 여러분들 지금 우리 그 평소 때 우리 교수님한테 개론을 강의 듣고 계시잖아요. 좀 지금 진도를 어디까지 가셨죠? 보통 어디까지 가신지 뭐 공부를 안 하셨으니까 뭐 어디까지 그러니까 제가 좀 이렇게 느낌이 와야지만 또 어디 시장론 쪽까지 가지 않았나요? 혹시라도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좀 참고를 할 수 있으니까. 거의 뭐 복습을 안 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체크가 딱 돼 있는 데까지 가면 될 거 아니에요. 몇 페이지까지 갔어요? 보통 우리. 그러니까 왜냐면 이거는 제가 참고거든요. 여러분이 어디까지 배웠느냐를 알아야 제가 거기다 플러스 알파를 시키거든요. 경제론까지 갔나요? 경제론까지? 어디까지 하셨죠? 어디요? 76페이지 할 차례요? 진도가 76페이지 할 차례요? 11월 달에서부터 했는데? 예? 전체적인 거 설명하시고 12월서부터 스타트 끊으셨구나. 그럼 74페이지까지? 76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전체적인 건 설명하셨고 76페이지까지 나가셨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할게요. 알겠습니다. 알았어요. 자, 이렇게 하시고 일단은 그 전체적인 건 나가셨으니까 아마 아웃라인 좀 보셨던 것 같고 76페이지까지 갔다는 건 지금 이 총론까지 가신 거잖아요. 요게 좀 있는데 요거 이제 제가 들어가도록 하죠. 저번 시간에 이제 왜 이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이게 좀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이것도 별표를 한 3개 정도 쳐놓으세요. 이것도 무조건 뜨거든요. 근데 기본서에 있는 문제는 약간 난이도가 높아요. 얘보다. 그죠? 예상을 했던 건데. 자, 일단은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자, 2번. 아파트에 대한 수의 가격 탄력성이 몇 점 몇이죠? 0.6. 천천히 가볼게요. 이건 진짜 난이도가 높은 거예요. 그 다음에 소득 탄력성은 몇 점 몇이에요? 0.4. 자, 오피스텔 가격에 대한 아파트 수요량의 교차 탄력성이라는 게 있죠. 이걸 비추쳐 보세요. 우리가 여기 대안이라는 단어가 하나 나오죠. 대안. 그래서 우리가 분수는 다 알고 계시는데 위에가 분자고 밑에가 분모인 걸 아시잖아요. 그럼 항상 시험 문제는 분모에 대한 모가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건 분모에 대한 분자예요. 그럼 여기서
오피스텔 가격에 대한이라는 게 돼 있죠. 그럼 요게 밑으로 내려간다는 얘기죠. 이거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자, 요거는 오피스텔 가격에 대한 거니까 오피스텔 가격이 그냥요 밑으로 내려가요. 내려간다는 거를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겁니다. 우리가 항상 기초적인 거 A와 A를 B로 나눠요. 그럼 A에 대한 B예요? B에 대한 A예요? B에 대한 A에 대한 물이 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요거는 일단 아파트가 밑으로 내려갑니까? 오피스텔이 밑으로 내려갑니까? 오피스텔 가격에 대한 아파트의 수요의 교차 탄력성을 얘기한다는 거죠. 꼭 가져가세요. 다시 갈게요. 뭐뭐에 대한이 그냥입니까? 밑으로 내려갑니까? 내려가요. 그죠? 그럼 뭐에 대한? 오피스텔 가격에 대한 아파트의 수요량이 교차 탄력성을 얘기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나중에 풀게 되면은 요 지금 나와 있는 요 오피스텔 가격에 대한이 생략될 가능성이 또 크거든요. 그죠? 교차라는 건 그냥입니까? 다른 겁니까? 다른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0.1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파트 가격하고 아파트 소득하고 오피스텔 가격이 몇 퍼센트씩 상승했어요? 3%씩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여러분 이제 천천히 가겠습니다. 만약에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하면 아파트 수요를 늘리겠어요? 수요를 줄이겠어요? 줄이죠. 여기서 막히는데 비싸면 안 사잖아요. 그죠? 그럼 비싸면 사요, 안 사요? 그럼 아파트 수요를 줄일 거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정상제, 열등제 기억하십니까? 정상제는 그냥요, 소득이 늘어나면 수요가 늘어나요. 늘어나죠. 플러스 값이잖아요. 그래서 0.5라는 것은 마이너스예요. 플러스 0.4예요. 플러스 0.4는 이게 정상제라는 뜻이거든요. 무슨 제다? 정상제. 그럼 소득이 늘어나면 양이 안 늘어난다, 늘어난다. 같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거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서로 무슨 제라고 돼 있죠? 대체제라고 돼 있네요. 대신할 수 있는 제와. 그럼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거는 오피스텔 가격에 대한 아파트의 수요 교차 탄력성이라는 건 됩니까? 오피스텔이 내려갑니까? 내려가고 아파트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여기서 자 이건 지금 무슨 제라고 할 수 있죠? 대체제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해설이 이제 제가 해놓으면 천천히 이거 해설은 이제 아직 들어오지 않으니까 자 일단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파트가 비싸지면 그냥요 비싸면 안 사요. 안 산단 말이에요. 요거부터 가시는 게 되게 기본적인 거죠. 그런가요? 근데 자, 이 플러스라는 것은 아까 정상제였었죠. 그러면 소득이 늘어나면 그냥입니까? 더 내가 아파트를 더 늘립니까? 늘려서 더 많이 살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아까 오피스텔 가격에 대한 아파트의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냥입니까? 오피스텔이 내려갑니까? 오피의 가격이 내려가고 아파트의 수요가 되는 거죠. 그럼 아까 이 오피하고 아파트는 그냥요 대체제였어요. 그럼 오피스텔이 비싸면 오피 사겠어요? 아파트 사겠어요? 아파트 사거든요. 그런가요? 자, 그럼 이거 몇 번씩 좀 돌려볼게요. 자, 아파트 가격이 비싸면 사십니까? 안 사십니까? 그러면 요거는 줄인 거잖아요. 줄인 거는 마이너스로 적으셔야 돼요.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마이너스로 적은 거고요. 자, 소득이 높아지면 더 많이 사죠. 그러면 이거는 그냥입니까? 양이 증가됐습니까? 증가된 거죠. 플러스를 놓는 거예요. 몇 번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까 오피스텔 가격에 대한 아파트의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냥입니까? 뭐뭐에 대한이 내려갑니까? 그럼 오피스텔 가격이 교차 탄력성의 가격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오피가 비싸면 그냥이야 아파트 사. 아파트 사죠. 그럼 감소됐어요? 증가됐어요? 증가됐죠. 다시 one more time. 자, 가격이 비싸면 사세요? 안 사세요? 그러면 수요를 확 줄인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 소득이 늘어났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소득이 늘어나면 정상제잖아요. 안 사겠어요? 사겠어요? 산다는 건 늘어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아까 요거의 교차 탄력성은 아까 오피스텔 가격에 대한 아파트의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었죠. 그럼 뭐가 내려간다는 거죠? 오피스텔의 교차 가격이 내려가고 아파트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오피스텔 가격이 오르면 아파트와 대체제죠. 오피스텔 오르면 그냥요 아파트가 늘어나요. 늘어난다는 거죠. 요거 이해 가시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좀 가볼게요. 자, 지금 굉장히 좀 반복을 좀 해보겠습니다. 저도 약간 좀 못하는 게 있는데, 자, 그러면은 시험장 가시게 되면은
자, 이게 무슨 탄력점이죠? 가격 탄력성이에요. 그런가요?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이제 어떻게 구하느냐? 자, 볼게요. 자, 지금 보게 되면은, 자, 요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6입니다. 0.6에서 지금 가격이 얼마만큼 비싸졌어요? 3%만큼 늘어나게 된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습게 보는 게 아니라, 자, 아까 분수가 있다 그랬죠, 그죠? 그럼 우리가 위에가 분자고 밑에가 분모라면, 자, 갑니다. 분수라는 것은, 자, 우리가 가장 간단한 게 6을 3으로 나누면 얼마죠? 2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항상 위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 요거는 곱하면 얘가 나오는 거거든요. 요거 가시겠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아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아까 몇 점 몇이었죠? 가격이 얼마가 상승했죠? 그럼 요걸 곱하면 양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따라보세요. 가가수. 다시 따라보세요. 가가수. 그럼 가격 탄력성과 가격을 곱하면 수요량에 대한 게 나와요. 이거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따라보세요. 가가수. 자, 그럼 화면 볼게요. 자,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했죠? 그럼 얘랑 가격 탄력성과 그냥입니까? 가격을 곱합니까? 곱하죠. 그럼 수요량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럼 따라보세요. 가가수. 그러면 얘랑 곱하면 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아까 요 가가수 기억하세요? 그럼 0.6과 3%를 곱하면 몇 점 몇만큼 감소하겠어요? 1.8만큼 늘어났어요? 줄어들었어요?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는 마이너스로 적는 게 계산 방식이 좋거든요.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자 갑니다. 자, 여러분들이 요거는 그냥요 소득 탄력성이에요. 소득 탄력성이 있으면 또 소득을 찾으셔야 되죠. 그럼 소득이 여기 또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걸 곱하면 양이 나오는 거죠. 다음에 소소수예요. 그죠? 퍼센트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오케이? 그러면 소득 탄력성이 지금 몇 점 몇이죠? 0.4. 얘가 몇 퍼센트야? 3. 그럼 3, 4, 10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1.2%만큼 양이 늘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거 좀 힘들어도 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소득 탄력성과 소득하고 곱하면 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요거 곱하면 1.2%만큼 늘어나게 된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가격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은 약간 좀 수월합니다. 왜냐하면 가가수, 소수수 하니까. 그럼 가볼게요. 다시 할게요. 자, 따라서 가가수. 가격 탄력성이 몇 점 몇이에요? 얘네들 다 몇 퍼센트씩 33%잖아요. 그럼 얘랑 곱하면 양이 나오거든요. 그죠? 근데 가격이 오르면 그냥요, 양이 빠져요. 빠지죠. 그럼 1.6만큼, 1.8만큼 빠졌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습니까? 다시요. 다시 소소수. 그러면 소득 탄력성하고 뭘 곱해야 돼요? 소득 곱하면 양이 나오게 되거든요. 소득 탄력성이 0.4고 소득이 3%가 상승했죠. 3, 4, 1이니까 1.2%만큼 수요량이 늘어나게 된 거죠. 대답 좀 해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거를 잡으시는 게 가가수, 소소수. 그래서 가격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만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교차 탄력성은 잡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오피스텔 가격에 대한이라는 게 그냥니까 밑으로 내려갑니까? 내려간다라는 걸 힌트를 가셔야 돼요. 지금 다 아파트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수요량이. 따라서 수요량이 중요하다.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다 수요량이 다 분자로 올라가거든요. 아시겠죠? 그럼 아까 가가수는 아시겠죠? 소소수도 아시죠? 근데 교차 탄력성이 헷갈린다는 거죠. 그럼 이건 교차 탄력성은 그냥입니까? 앞 오피스텔이 내려갑니까? 오피스텔이 내려가고 아파트의 수요량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럼 결론은 아파트 수요량을 원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보세요. 따라보세요. 교가수. 교가 뭐죠? 교탄력성. 이때 가격은 다른 걸 얘기를 해요. 따라보세요. 오피스텔을 얘기한다. 오피스텔 얘기하거든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왜 그러냐면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가격은 다 그냥 있어요. 아파트였어요. 아파트의 가격과 아파트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소득이었죠. 그죠? 근데 마지막은 그냥입니까? 오피스텔의 가격입니까? 그렇죠. 오피스텔은 아파트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다음에 교가수. 교차는 그냥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에 대한 가격에 대해서 수요량이 움직인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 갈게요. 그럼 아까 자 이거 따라서 교가수.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 아까 그냥입니까? 오피스텔이 내려갑니까? 오필의 가계 교차 탄력성의 가격에 대해서 아파트 양이 늘어나게 된 거죠. 이해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요거는 자 갈게요. 자 갑니다. 그러면 가가수라는 거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가격과 요 가격 탄력성과 가격 곱하면 그냥입니까? 1.8만큼 감소를 합니까?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그래야지만 계산이 되거든요. 되고 아까 소소수 기억하시죠? 그 소득 탄력성과 소득이 곱하면 그냥입니까? 아파트의 수요량이 나옵니까? 수요량이 몇 점 몇이 증가됐어요? 1.2만큼 증가했죠. 마이너스예요? 이건 플러스예요. 플러스고 이거 좀 못해놨습니다. 이게 증가라고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교과수라는 자체는 교차 탄력성이 오피스텔 가격에 대한 아파트의 교차 탄력성이 0.2였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그냥입니까? 이 가격은 OP의 가격입니까? OP의 가격이죠. 요걸 곱하면 양이 0.6만큼 증가된 거죠. 증가로 좀 보여주십니다. 플러스는 마이너스예요? 증가요? 증가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볼게요. 자,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니까 좀 요건 보는데 요거보다도 요게 중요합니다. 자, 다시 갈게요. 자, 7, 8을 가셔서 좀 몇 번 좀 하게 되면은 돌아오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가가수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격의 탄력성하고 가격대의 수요량이 나오면 가가수는 얘랑 곱하면 수요량이 나오거든요. 그죠? 그러면 가가수라는 자체는 가가수 가격 탄력성이 몇 점 몇이에요? 0.6. 가격이 얼마 상승했어요? 그러면 3, 6, 18이죠. 그러면 가격이 오르면 그냥입니까? 양을 줄입니까? 그럼 1.8만큼 감소됐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따라보세요. 소수. 그럼 소득 탄력성이 0.4잖아요. 그 다음에 소득이 몇 퍼센트가 상승했어요? 3%. 그러면 3, 42, 1.2만큼 늘어나게 된 거죠. 맞나요? 그 다음 중요한 거는 여기가 오피스텔에 대한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럼 뭐뭐 대한인 게 그냥입니까? 밑으로 내려갑니까? 내려가요. 교차 탄력성이 가격이 내려간다는 거죠. 맞나?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아파트의 수요량이 중요한 거예요. 뭐의 수요량이 중요하다? 아파트. 그럼 다음에 교가수. 그러면 오피스텔의 가격이 교차 탄력성의 가격이거든요. 3%와 교차 탄력성이 0.1 곱하면 이게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한번 잘 따라서 나 눈물 나려고 그래요. 그죠? 이건 거의 3월달 가서 해야 되는 건데 할게요. 자, 요거 이해하셨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보시면은 밑에 있는 거는 그냥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한 거지 시험장 가셔서는 바로 가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가가수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가격 탄력성하고 가격 곱한 그냥이요 수요량이 나와요. 수요량 나오죠. 그럼 우리가 가격이 몇 퍼센트가 상승했어요? 3%. 그러면 그냥이요 이게 빠지죠. 그럼 감소는 플러스를 적어낸다, 마이너스를 적어낸다. 마이너스 적고 소소수죠. 요거랑 곱하면 수요량이 그냥입니까? 이건 1.2만큼 증가했습니다. 증가했고 교차라는 자체는 그냥요 오피스텔이 내려가요. 오피스텔의 가격이 내려가고 교차의 가격에 대해 우리가 아파트에 대한 거죠. 자, 따라서 아파트를 구한다. 지금 아파트를 구하고 싶거든요. 아시겠죠? 그럼 따라서 교가수 요거랑 OP의 가격을 곱하면 된다는 거죠. 그럼 0.6만큼 늘어났으니까 감소입니까? 증가입니까? 증가죠. 이거 증가로 좀 붙여주세요. 이해하셨어요? 그럼 따라서 마이너스 플러스죠. 그럼 플러스끼리 더하고 마이너스를 까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럼 플러스끼리 더해볼게요. 1.2에서 0.6을 곱하면 1.8만큼 증가하게 된 거죠. 오케이? 근데 1.8이 또 줄어들었잖아요. 그럼 전체 변화가 없다가 정답인데 이건 조금 염려 연습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여러분들이 솔직히 이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보신다면은 하나인 게 올라간다. 하나인 게 올라가고 옆으로 깔아갖고 변화전과 변화후를 보자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이것까지 하기에는 조금 너무 강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냥 다시 갈게요. 좀 많이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자 일단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가격이 오르면 그냥요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비싸면 사요 안 사요? 안 사요. 수요가 줄었다는 거죠. 언더스탠드? 이해하세요? 근데 이 지역이 그냥입니까? 소득이 늘어납니까? 소득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살려고 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수요가 감소한다, 수요가 증가한다? 증가해요. 대체제라는 거 아십니까? 그 오피스텔과 아파트가 대체제래요. 그럼 오피스텔이 비싸면 오피스 사시겠어요? 아파트 사시겠어요? 그 오피스텔의 가격 때문에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칠판 보세요. 자, 한 번만 따라 볼게요. 자, 따라서 가가수.
자, 무슨 뜻이죠? 가격 탄력성과 가격을 곱하면 수요량이 나온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렇게 표를 그리고 간다는 자체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시험장 가셔서 바로 이제 맞출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제가 나중에 2월달, 3월달 가게 되면 조금 이렇게 좀 난이도가 낮은 쪽으로 가서 연습을 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제 할게요. 가가수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가격 탄력성과 가격 곱하면 그냥입니까? 수요량이 나옵니까? 수요량이 나와요. 그럼 0.6에다가 3%가 가격이 올라갔잖아요. 36, 18이죠. 1.8만큼 감소가 된 거죠. 이해하셨죠? 다시 소도 탄력성과 소득을 곱하는 거예요. 소득 탄력성과 소득에서 소득 탄력성 0.4고 얘가 3%니까 1.2만큼 증가된 거죠. 맞습니까? 다시 교가수. 교는 뭐냐면 다른 거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파트 때문에 그래요? 오피스텔 가격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 오피스텔에 대한 이 밑으로 내려가게 된 거죠. 그 교가라는 자체는 아파트의 다른 거를 가격 밑에 까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교가수로 가시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전체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증가로 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답세 가수, 소수, 교수, 교수예요. 가수의 소수는 다 교수입니다. 교수. 다 가수예요. 노래를 잘해요. 답세 가수, 소수, 교수. 이렇게 해서 좀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요거 좀 해놓으세요. 해놓으셔서 난이도는 최상인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금 중요한 거는 오늘 와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합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힘들어도 만약에 물어본다면 저한테 와서 물어보세요. 그거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좀 반복을 하니까 좀 낫죠? 이렇게 가서 그렇게 하고요.